다시. 자, 여러분들 이 실무 현재 이 IT에서 사용하는 DB의 90% 이상은 RDBMS입니다. 그 RDBMS는 이제 릴레이션의 R이고요. 그래서 이 관계가 되게 중요한 DBMS죠. 그래서 관계 설정을 되게 잘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상의 모든 개념들의 이제 관계는 이 세 가지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게 RDBMS의 핵심 개념이죠. 그래서 뭐 1대1 관계 대표적인 예시가 뭡니까? 부부관계죠, 부부관계. 일부 1처제 한해서 그 부인 한 명, 남편 한 명이죠. 그 다음에 1대 N 관계. 이게 사실 우리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관계죠. 보통 학부, 학과가 뭐 그런 관계죠. 하나의 학부에는 여러 개의 학과가 있는 거. 아니면 팀, 부서, 팀, 뭐 이런 느낌. 그리고 MDN 관계는 그 뭐죠? 과목과 학생? 이런 관계가 이제 다대사 관계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테이블을 만드실 때 이런 거 따져가지고 외래키를 어디에 넣어야 될지 뭐 이런 거를 결정을 하실 텐데, 이게 개념 자체가 사용법이 다른 것 뿐이지 JPA라고 해서 이런 개념 자체가 변하진 않습니다. 어쨌든 JPA도 내부적으로 RDBMS를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엔터티와 엔터티 두 개의 관계를 지금 연결을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티클도 엔터티고요. 멤버도 엔터티입니다. 그럼 이 두 개는 테이블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개를 연결을 해야 되죠. 실제 자바 세계에서는 딱히 이 두 개를 연결하기 위한 어떤 추가적인 행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은 멤버 접근해서 쓸 수 있죠. 근데 우리 JPA는 뭐다? 새로 메모장 하나 열어서 JPA는 뭐다? 자바와 DB 요 사이에서 중계를 해주죠. 자바랑 RDBMS, 더 정확히는 RDBMS라고 할게요. 자바랑 RDBMS가 정확히 1대1 매칭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RDBMS에서는 자바의 어떤 상속이라든지 아니면 자바의 어떤 객체지향적인 어떤 느낌들을 RDBMS에서는 표현할 수가 없고요. 마찬가지로 RDBMS에서 표현하는 것을 자바로 100%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간에 SQL 작업을 하는 거죠. 정확히는 JDBC 작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JDBC 작업을 이 JPA가 대신 해주는 건데, 그래서 자바로 여러분들이 객체를 잘 만들어도 그 객체 모양 그대로 RDBMS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바 클래스 만들 때 적어도 이제 이 엔터티는 DB에 반영될 것들이죠. 여기에서는 적어도 JPA한테 힌트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자, 이렇게 정리하세요. 내가 두 개의 지금 엔터티, 아티클 엔터티, 멤버 엔터티, 이 클래스 위에 이 엔터티 어노테이션을 보시는 거예요. 엔터티가 붙은 두 개의 클래스를 연결을 한다 라고 하시면은 이 두 개의 관계를 반드시 JPA한테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아티클은 게시물이고요. 멤버는 회원이죠. 게시물과 회원. 자, 이 두 개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돼요. 그렇죠? 자, 이거는 정해져 있는 건 아닌데 여러분들이 이제 서비스를 만드실 때 어떻게 만들 것이다 라는 거에 따라서 좀 달라집니다. 근데 대부분 현재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들은 하나의 게시물과 하나의 회원,
다시요. 하나의 회원이 여러 개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죠. 여러분들이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이제 글을 게시물을 작성을 하는데 내가 한번 작성했다고 다음 작성할 때 이미 작성하셔서 더 이상 작성을 하시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 사이트를 이용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이미 나와 있는 서비스를 생각해 보시던가 아니면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이 그래서 어떻게 흘러가야 되는지 이제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겠죠. 여기서는 이제 대부분 한 명의 회원이 여러 개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일단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그 반대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럼 한 회원, 그러니까 다시요. 한 게시물이 하나의 게시물이 여러 명의 회원으로부터 작성될 수 있느냐? 이거 말이 안 되죠. 여러 명의 회원이 하나의 게시물을 작성할 수 있다.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말이 되고요. 그래서 이걸로 설정을 하시면 돼요. 게시물과 회원의 관계는 뭐다? 게시물을 기준으로 하면은 n, 그러니까 다대 1. 회원을 기준으로 하면 1대 다예요. 맞죠? 그리고 이거를 그냥 영어로 표현하면은 여기가 많고 하나니까 many, to, one. 이건 one, to, many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설정을 할 거예요. 자, 지금 멤버에서 아티클 정보가 필요한 건 아니에요. 아티클에서 멤버 정보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티클 클래스에 멤버 객체를 하나의 그 필드로, 속성으로 추가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기준은 뭐다? 내가 현재 바라보고 있는 클래스가 기준이 됩니다. 바라보고 있는 클래스가 아티클이죠? 그러면 얘 기준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many to one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many to one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요것만 여러분 잘 일단 기억하시면 돼요. 내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클래스를 기준으로 잡고 그럼 얘가 기준이고 얘가 대상이 되겠죠? 기준에 대한 게 먼저 나오면 돼요. 아티클이 한 회원한테 여러 개 작성할 수 있으니까 아티클이 many 그 다음에 멤버가 one 그래서 many to one입니다. 만약에 반대로 하실 거면 멤버에다가 아티클을 하실 거면 이렇게 하실 거면은 멤버가 다잖아요. 아 멤버가 원이죠. 참 죄송해요. 원, 투, 아티클이 many죠. 이런 식으로 가는 겁니다. 지금 당장 멤버에서 아티클 정보가 필요하진 않으니까 이건 필요 없고요. 아티클에서만 일단 멤버 회원 정보를 접근하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자,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 지금 우리가 위에 회원번호 원래 회원번호 이거 외래키 요게 이제 필요가 없어지죠. 왜냐면 이 회원 정보가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 자, 근데 잘 다시 생각을 해보면 그럼 이제 이 엔터티 아티클 클래스 이걸 보고 테이블을 만들어 줄 텐데 id는 long 해가지고 자, 스키마 한번 볼게요. id는 숫자 그죠? 그 다음에 이름도 필드명을 id라고 해서 얘를 잘 반영해서 이렇게 칼럼을 만들어 주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타이틀. 그럼 이름 타이틀이고 스트링이면 문자열이니까 DB 색에서 문자열은 바차죠. 그래서 타이틀도 만들어줘요. 마찬가지로 바디란 이름으로 역시 바차로 만들어주겠죠. 자, 근데 원래 이제 멤버 아이디 롱이었어요. 그러면 역시 숫자로 멤버 아이디 잘 만들어줬잖아요. 근데 이번엔 여기가 멤버잖아요, 멤버. 이 멤버라는 건 객체고, 객체는 여러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으니까. 2개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잖아요, 객체는. 그럼 요거를 데이터베이스 여기서 어떻게 넣어줄 것이냐. 이 칼럼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이냐. 요게 좀 더 궁금한 점이 되겠죠. 자, 일단 결론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 다시 시작해 보세요. 다시 시작하면 잠시만요. 이거 드롭 한번 합시다. 자, 이렇게 해서 싹 다 초기화하고 재시작하면 다시 만들어지죠. 자, 멤버 아이디가 사라졌으니까 여기 테스트 클래스에 여기 잠깐 에러가 나거든요. 이 부분 잠깐 지워줄게요. 주석 처리로. 여기도 마찬가지. 자, 멤버 아이디를 사용하는 부분들을 잠깐 주석 처리를 하시거나 지워서 에러 안 나게 해주시고요. 재시작. 그래서 잘 재시작을 하시면 과연 이 아티클 테이블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그죠? 이 멤버 컬럼을 어떻게 만들었는가, 그걸 확인해 보자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면 멤버 언더바 아이디라고 만들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어쨌든 RDBM 세계에서는 한 컬럼에 하나의 값밖에 들어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멤버 객체를 써도 JPA는 이 DB SQL을 만들 때 외래키로 하나의 칼럼만 만들어서 사용을 하는 거죠. 이때 이 멤버 아이디가 생성되는 기준은 여러분들이 이 멤버 엔터티 있죠? 이 멤버 엔터티에 아이디라고 적어 놓은 거 있죠. 얘를 외래키로 삼아서 테이블을 만들어줍니다. 규칙이에요, 규칙. 그래서 여러분들이 ID 컬럼을 반드시 지정해야 되는 이유가 뭐다? 이 연관관계에서 외래키 만들려면 상대방 엔터티의 ID로 외래키를 만들기 때문에 그렇다. 됐죠? 그러니까 뭐 결론은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멤버 아이디를 직접 이렇게 만드는 것과 아니면 객체 타입으로 이렇게 넣어서 사용하는 것과 DB 세계에서의 결과는 똑같죠. 하지만 이 자바 세계에서는 내가 이 멤버 아이디를 가지고 한 번 더 조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이 JPA의 또 하나의 큰 목적이 뭐냐면 잠시만요. 여기다가 자, JPA의 또 하나의 큰 목적이 뭐냐면 최대한 DB 생각하지 말고 자바만 생각하자라는 주의입니다. 자바만 생각하자. 그러니까 내가 자바만 생각해도 지금 머리가 아픈데 이 자바랑 DB랑 RDBMS랑 1대1 매칭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이제 DB에 적용을 하려면은 또 자바를 DB에 맞게 막 SQL 다시 짜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몇 개의 SQL 빼고는 SQL이 어렵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의 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SQL 짜는 게. 그래서 당연히 SQL을 안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거 우리가 나중에 이거 SQL 출력되는 거 다 확인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SQL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데 뻔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힘들게 작업하는 게 싫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최대한 자바의 객체지향적인 방식만 생각을 하시고 DB적인 거는 JPA가 다 알아서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만 익숙해지시면 이제 생산성이 많이 올라가요. 자, 여튼 결론은 똑같다. DB에 생성되는 테이블 모양은 똑같은데 자바 세계에서의 모습이 달라지고 우리는 자바 세계에서 굳이 이렇게 안 하죠. 컴포지션으로 객체를 연결해서 사용하니까. 자, 됐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이게 여러분들이 딱히 안 정해주시면은 요 외래키를 그냥 이 엔터티 이름 언더바 그리고 이 엔터티가 가진 아이디 멤버는 아이디가 아이디죠. 그래서 네이밍 센스가 어떻게 되냐면 그러니까 네이밍 규칙이 어떻게 되냐면 엔터티 이름 언더바 아이디 이름 이렇게 주어져요. 외래키 컬럼명 생성 규칙입니다. 여러분이 딱히 안 정하시면은 외래키는 무조건 필요하기 때문에 아티클 입장에서 외래키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얘가 지금 객체죠. 하나의 테이블 역할을 하잖아요. 얘가. 그러면은 이 엔터티 이름이 멤버잖아요. 그래서 일단 멤버 하고 언더바 하고 이 멤버 엔터티의 아이디가 아이디잖아요. 이렇게 해서 지어지는 거예요. 이 멤버 아이디 이름 이 이름은 이런 이유로 지어집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이 직접 지을 수가 있어요. 자, 요 밑에다가 조인 컬럼이라고 이렇게 하나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 외래키 지정하는 거예요. 외래키. 외래키를 지정한다기보다는 외래키 이름을 정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name 자, 뭐 멤버 아이디라고 해도 크게 문제는 없는데 자, 만약에 내가 이 외래키 이름을 멤버 아이디가 아니라 작성자라는 뜻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어서라고 해보겠습니다. 어서 작성자 작가 그러면 이렇게 지어주시면은 외래키 이름을 어서 아이디라고 지어줘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바뀌어야 되니까 드롭 한번 다시 하고요. 제 시작할게요. 그리고 아티클 테이블 다시 한번 뭐 디스크립션으로 보시든 셀렉트로 보시든 보시면은 그 어서 아이디라고 바뀌어 있어요. 그리고 얘가 외래키인 거는 어떻게 확인하죠? 디스크립션 하시면 됩니다. 뭘이라고 나와 있으면 이거 외래키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 원투맨이 매니투원 설명을 하기 위해서 한 줄을 설명하기 위해서 좀 길게 갔는데 여러분 다른 건 몰라도 매니투원이랑 원투맨이는 여러분 JPA를 쓰실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어려운 부분이고. 그래서 조금 설명이 길었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 당장은